자,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제 FOMC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뜯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얼추의 시간적 타임 플래닝을 줬습니다. 연준 위원은 17명이에요. 17명이 회의와 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의견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2023년까지,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네요.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.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. 이게 좀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시각과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. 원래는 지난번 8월달 회의 전에도 2022년 말부터 2023년 정도까지는 금리를 0%까지 끌고 가겠다. 그럴 것 같다라고 했다가 이제 8월 들어서면서 기조가 약간 바뀌면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얘기가 나왔죠. 그러면서 3% 정도 허용할 거니까 인플레이션을. 그렇게 되어지면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는 2025년 정도까지도 0% 금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각으로 8월 달에 왔는데 9월 달 와서 다시 2023년이라고 못 박으면서 시장이 2025년 정도까지 제로금리를 끌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뒤집은 겁니다.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3%, 2%에서 3%로 조정해도 금리의 인상 시기는 달라지지 않았다. 오히려 더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.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니까 좋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 타임 플래닝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보면 결국에는 연준이 평균 목표 물가제를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던 시점과 똑같은 시점으로 그냥 다시 돌아온 거예요.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.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. 이런 변화가 지금 나타났다.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준의 어떤 시사점이나 이야기들은 그때그때마다 변동성을 나타냅니다. 고정돼 있지 않아요. 딱 정확하게 딱 이때까지만 할 겁니다. 이게 없어요. 계속 유동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보시는 것, 듣고 이해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유의미한데 이걸 확실성의 미래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언제나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. 왜냐하면 17명의 의원이 투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지표를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투표의 방향성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면 이번에 17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했을 때 어떤 모양새가 나왔냐면 2021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찬성한 사람이 17명이에요. 그러니까 만장일치죠. 만장일치로 2021년은 0%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리고 2022년은 16명. 그러니까 한 명은 반대하고요. 16명은 0%를 2022년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럼 2023년은 어떡할래? 라고 투표를 했더니 13명이 0%를 찬성했고 3명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? 이게 연준의 시각이 해가 지날 때, 그러니까 22년, 23년 넘어갈 때 의견이 조금씩 조그만 미세한 변화들,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. 여전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앞으로 3년 뒤 2023년에는 0% 금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3명이다. 지금도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연준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두 가지인데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. 그 부분이 좀 더 생각한 것보다 좋아지면 2023년에 0%를 벗어나야 된다는 사람이 지금 3명이지만 지표가 좋아졌을 때는 4명, 5명, 6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0%에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을 이제는 2025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상황들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여전히 중요한 건 시장을 바라볼 때 연준의 스탠스는 상황 논리다.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.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얼추 주관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까요? 주관적인 측면
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아니라 생각을 좀 넓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하나 줬어요. 그게 뭐냐 하면 노동시장 상황이 최대 고용에 대한 FOMC의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또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%를 적절히 초과하는 궤도에 이를 때까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러프하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.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?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지표가 좋아지는데 그 지표가 연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위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지표가 나오면 금리 인상을 생각해 보겠다.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거든요. 예를 들면 지표가 이런 거예요. 실업이 3%, 아니면 고용이 5%,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고 그 수치의 조건에 들어가면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클리어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. 노동시장이 FOMC의 생각과 일치하는 수준이 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FOMC가 어떤 지표들,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을 어느 정도 수치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거죠.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%를 적절히 초과하는 궤도에 이를 때까지 금리를 제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.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뭔가?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3%를 얘기했단 말이에요. 이제 필립스 곡선 2%에 가까워지면 금리를 올리던 스탠스에서 40년 만에 바꿔가지고 2%를 초과해서 3% 갈 때까지 0%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2% 얘기가 나왔어요. 한동안 2%를 적절히 초과하는 궤도에 이를 때까지. 그럼 질문, 2%를 적절히 초과한다고 한다면 2%를 적절히 초과하는 수치는 얼마일까요? 1번 2.1%, 2번 2.2%, 3번 2.6%, 4번 2.9%.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거죠.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2%를 적절히 초과한 시점은 최소한 2.6% 정도는 적절히 한 6, 7개월 쭉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준수님께서 연준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연준만. 시장은 3% 정도 될 때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야. 그 정도가 돼야 예전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?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2%만 조금 넣고 한 2.1%만 1, 2개월 끌고 가면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17명이 투표해서 점도표라고 해가지고 금리 점도표의 평균을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모호해. 코로나 이전까지는 물가가 1.7%, 1.8%가 되면 금리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. 근데 물론 지금은 그렇게 올리지 않을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서 2% 정도만 넘기 시작하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 팀들은 2%를 넘는 그 순간부터 긴장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.